어? 아니요? 근데 토요일 집에 가기 전까지 5시 45분까지 5시 45분까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10개 하면 안 돼. 넌 개소리라고 있어. 하루 뒤에만 어? 뒤에만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 한번 봐주세요. 없어.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러고 나서 그 클래스 카드가 완료가 안 된 분들은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다 묶어가지고 한 100단어 뽑은 다음에 다 맞을 때까지 풀릴 거예요. 다 맞으면 집에 가는 거. 어차피 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 너네 외우라고 시켜놓고 시험 보고 싶은 사람들은 존나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 강의하는 강의실로 들어오세요. 맨 뒤에 앉아서 시험부터 풀어. 그러니까 빨리 해. 할 수 있어. 하루에 10개도 가능해. 내가 지금 이제 예비 고3인 애들을 시켜봐서 아는데 걔네들은 한 3시간 주면 10개 하던데. 3시간에 한 10개 하던데. 우리 나도 멋있잖아. 그치. 너네보다 걔네는 단어가 좀 더 어렵죠. 그리고 이 반의 학년 대비 수준보다 걔네 반의 레벨이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네가 2년 뒤에는 걔네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고 있을 거거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그나마 걔들이 나은 건 숙련도 정도? 아무튼 부지런히 하시면 될 겁니다. 유리미는 거의 다 해놨던데? 그죠? 8개인가 9개인가 했나? 거의 다 돼 있던데. 그래서 부지런히 하시고 또 뭐 말해야 되지? 아, 맞아. 이거를 뭐야 이거? 이거 몇이잖아? 일단 2개 넘기고 소유까지 2개 넘기고 여기는 많이 넘기고 모자라진 않겠지? 한 장씩 넘기세요 이거. 다음에 18개 뽑았는데 안 모자라겠지? 일단 요거 한 번씩 넘기고 내가 두 개를 줬구나. 두 덩어리를 한 덩어리 위로 가야 하나씩 챙기고 넘기세요. 이게 뭐냐면 일단 문제지하고 답지예요. 답지인데 우리 요번 주 수업한 분량에 해당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들 보시라고. 그러니까 문제 하나, 답지 하나, 2장짜리 하나, 1장짜리 하나 받으시면 돼요. 2장짜리가 없어요? 그거 남을 거야 어디선가. 문제지 하나만 줘. 남는 거 옆으로 넘기시면 돼요. 남는 거 옆으로. 문제지 하나 안 남는 우리 몇 시간 하는 거야? 왔다 가면 뭐가 없다가 반지가 없다. 내가 뒤에서 앞서 누가 문제가 없다 그랬지? 딱 했었지. 내가 원래 학원스를 해본 지 3년인데 그거는 어려운데. 그래서 얘는 닥치시고 아우 목 아파. 그냥 풀어보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단원 문제들이니까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는 저기요 선생님. 주간 테스트는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프린트 있죠. 1단원 동사단원 프린트 거기에서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보다 말았었는데 여기서 좀 외워주십사 하는 동사들 위주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를 잠깐 봤나요? 막 그거 넘겼죠 그냥. 그죠? 그래서 얘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고 책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부터 볼게요. 한 4페이지 정도? 냈나 안 냈나를 모르겠네. 교관 테스트 문제를 냈던 것 같긴 한데 일형식 동사의 종류 쓰세요. 한 20개 이렇게 한 문제 냈을 거예요. 20개는 아니면 10개? 10개 쓸 수 있잖아. 야 이것만 대충 다 해도 10개는 나오겠다. 이런 애들. 그래서 원래 더 지랄맞게 내고 싶었는데 일형식 동사의 종류를 그 분류를 쓰고 각각 해당하는 동사를 뭐 3개 이상 나열하시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채점을 조교를 시킬 거다 보니까 되게 조교가 채점하기 쉽게 문제를 내야 돼서 그렇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냈나? 냈나?
알코올성 치매가 있어가지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알려주려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냈다고. 그냥 외우세요. 어차피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왕래 발착 동사 같은 건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그나마 요런 애들 일형식 동사들 consist of나 뭐 exist 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뭐 take place, emerge 요런 애들이 문장에서 보시고 이게 일형식 동사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꽤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이거 그냥 다 외우세요. 가능하면. 그래서 일형식 동사가 뭐지? 하면 머릿속에서 술술술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형식에서도 한 몇 페이지니? 6페이지 정도 볼까요? 이형식 동사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열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형식 동사의 종류는 이러한 게 있어요 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대표적인 애 비동사, 이형식 동사일 때의 비동사는 종결어민 다처럼 해석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 혹은 이다고 이형식인 경우에 되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이형식 동사들의 대표적인 애들 두 번째 우리가 되다 라고 해석하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녹화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양반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되다가 상태 변화랑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되게 난감한 상황에 됐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됐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원래 그건 아니었잖아. 그죠? 이게 아니었다가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원래 이거를 발음을 해줘야 더 찰진데 안타깝다. 까비. 아무튼 뭔 소린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상태 변화 동사들 얘네들은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 이런 애들 go, get, turn, become, got, grow, come인데 여기서 come의 경우는요 주로 come은 투부정사를 동반해서 뭐뭐 하게 되다의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그런 류의 이형식 동사는 아니고 come은 투부정사를 취해서 뭐뭐 하게 되다. 얘하고 의미가 같은 애는 get이에요. get도 get 투부정사 하면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come to know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알게 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get to know, come to know. 물론 get은 이런 패턴 말고도 get 형용사의 형태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형태는 come 하나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뒤에 주격 보어로 형용사를 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 동사가 있으니 상태 유지에 관한 동사도 있겠죠. 얘네들도 keep, remain, stay는 뒤에 주격 보어로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다 이형식 동사들인데 보어로 형용사 취하는 동사들이고 얘네들은 어법 문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수능형 어법 문제건 내신형 어법 문제건. 왜냐하면 해석이 뭐뭐하게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유지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오답으로 부사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말로 쓸까요? 요 자리에 부사가 들어가면 이게 전형적인 오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각동사도 마찬가지. 얘네들 다 형태는 똑같죠? 요 뒤에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쓰이거나 아니면 like를 동반해서 like 명사 혹은 명사 구 가끔은 명사 절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고 다섯 번째 판단동사, 판명동사라고 부르는 동사들인데요. appear, seem,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죠. 그러니까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새끼 멍청한 것 같은데? 이래야 고개가 들어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다 이러고 있다가 혹은 졸고 있다가 저 새끼 존나 멍청한데? 이러면 애들이 이러거든요. 그거 뭐예요? 나의 판단이잖아요. 그게 appear 내지는 seem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 친구들은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 판단 내지는 판명을 의미하는 동사들은 뒤에 기본은요. 얘네들 이형식 동사고 주격 부어로 투부정사를 취해요. 근데 투부정사를 취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투부정사를 취하거나 아니면 to be를 투부정사로 취하고 이 be의 부어로 명사가 오거나 형용사가 오거나 합니다. 얘를 나눌까요? to be 명사 아니면 to be 형용사. 그래서 패턴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건데 to be 명사에서 to be 명사는 내버려 둬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 seem to be a student. 얘는 딱히 건드릴 게 없거든요. 근데 판명 동사 뒤에 to be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 요 to be는 생략 가능하고 주로 생략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예문 달아놓은 걸 보셔도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He seems sick 해도 상관없지만 He seems to be sick. 이게 원래 이제 태생적인 형태라는 거지. seem은 투부정사를 보어로 취하고 있으니까. 물론 대절을 보어로 취하기도 합니다. 보어절.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형태는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용법으로 사용되는 주격 보어를 취하거나 아니면 대절이 보어절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 경우는 조금 풀어서 써보자면 얘는 주로 it seems that 주어 동사의 형태.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로 바뀌어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어 seem 대절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쓰이고 얘네들이 대절을 동반하는 경우는 이렇게 it 대세 형태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더라. 그리고 넘어가도 괜찮죠? 일단 동사들의 몇 형식 동사인지 동사가 이제 문장 안에 나왔을 때 2형식 동사인가 1형식 동사인가 3형식 동사인가를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얘하고요. 얘네들은 일단 특히 이건 썼던 것 같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는 이건 여러분들이 꼭꼭꼭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냥 잘 외워놓읍시다. 예컨대 resemble 같은 애는 오답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뭐뭐랑 닮다 해서 resemble with, resemble to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게 다 틀린 거죠. 왜냐 얘네들은 타동사니까. 그래서 resemble은 목적으로 사람을 취하고 뭐뭐를 닮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obey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to 들어가 있는 게 전형적인 오답. enter은 into 내지는 to 그런 식으로 오답을 많이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근데 대충 읽었을 때 이게 안 보이거든요. He entered into the room.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럴싸한데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marry 얘도 전형적으로 타동사고 전치사 with 동반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marry me 이런 애들. 그 다음에 reach는요 살짝 애매모호한 애들이 얘랑 이건 표시하지 마세요. 얘가 살짝 애매모호해요.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사전을 까보면. 근데 타동사로 쓰일 때 자동사로 쓰일 때가 약간 의미가 다르기도 하고 문제에 나온다면 얘네들은 타동사인 거예요. 얘들을 타동사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reach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reach는 목적지를 목적어로 취해요. 어디에 도착하다. reach 목적지예요. 근데 reach가 전치사 at이나 to를 동반하는 경우는 뭐냐면 움직여서 도착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아니라 얘는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게 제일 흔하게 사용돼요. 얘의 머리카락은 어깨에 닿는다 라고 말할 때 머리카락이 출발에 도착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her hair reach his, 뭐라고 할까? her shoulder 요렇게
머리가 어깨에 닿는다 할 때 reach at her shoulder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얘도 그냥 타동사로 외워버리면 편하고요. approach하고 attend가 있는데 attend는 가끔 아주 가끔 요 의미를 아는지 묻는 경우도 있어요. attend는 참석하다의 의미일 때는 목적어를 뒤에 취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다, 몰두하다, 돕다, 돌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는 돕다 내지는 돌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는 attend to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attend는 어디서 온 의미가 되냐면 attention 있잖아요. attention. 집중할 때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석하다, 출석하다의 의미의 attend는 타동사더라. 이제 특히 문제에 많이 나오는 애들을 표시를 해보자면 resemble, enter, marry.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에는 attend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한 1학년 내신 문제 정도까지. 그리고 mention까지. 그냥 다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엔간하면 다 외워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explain은 여기서도 외워놔도 좋고 타동사라는 걸 뒤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딱 제가 말씀드린 유형의 함정을 가진 문제들 내놨으니까 잘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여기는 거꾸로예요. 얘네들은 타동사처럼 보이지만 자동사입니다. 즉 전치사까지를 관용 표현처럼 외워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죠? account for 무엇을 설명하다 혹은 비율이나 정도가 얼만큼 정도를 차지하다,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account for 크게 두 가지로 뭐뭐를 설명하다, 어떤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다. 그 다음에 add to 뒤에 지인이냐? 언제 왔어? 언제도 몰랐네. 잠깐만. 그러면 독이 없다고? 야, 씨. 너 책까지라고 하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야,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러면? 얘라, 이씨. 너 아까 책 가지러 온다고 나갔을 때 내가 없는 사람 하필 물어봤구나, 또. 야, 이제 없죠, 진짜 없는 사람. 성현아, 저기서 네가 갖다 줘라. 제 프린터 어딘지 모를 것 같아. 7층 교무실. 잠깐! 다시 가라. 6층에, 쓸데없이 6층에서 하나 나오고 있겠다. 아니야. 아니, 7층에서 나와. 맞게 뽑았어. 응? 이러고 있으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이러고 있으면 제가 보여요? 네가 그러고 있으면 너는 안 보이는데 너 새끼가 그러고 있다는 게 알려지지 나에게. 저기에 사람 대가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이 새끼는 숨어 있구나라는 거지. 근데 이 새끼가 왜 숨어 있을까? 자거나 어머짓 하려고 숨어 있겠지. 당연히 안 보이지 임마. 너는 이렇게 하면 내가 보여요? 근데 내가 사라졌다는 건 알 수 있잖아. 야, 씨발, 그게 보이면 이상한 거지. 얘를 뚫고 봐야 되는데. 나도 지금 네가 보여. 얘가 안 가렸잖아. 네가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대가리, 그렇지. 그쪽으로 가면 안 보이지, 이제. 하나예요? 하나. 경준이. 경준이가 아니었지. 저기, 민재. 오! 순간적으로 이름을 맞췄어. 민재, 정원이. 이제 모른다? 연이 들어갔어. 오! 네네네. 연뇌? 연수. 맞았네. 머릿속에 생각했어. 연수? 이랬는데. 권영이, 동현이, 윤지. 아니야. 맞출 수 있어. 윤의 느낌이 정원이랑 아니야. 느낌이 비슷한 느낌인데. 안 비슷한가?
포기. 승주아. 그 맞췄잖아, 그래도 맞췄어.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이만하면 많이 외웠어. 됐어.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와 봅시다. 얘네들은 관용어처럼 외워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apologize는요, 얘는 보통 문장이나 문제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주어를 씁시다. 얘는 he apologized me for his mistake. 요딴 식의 문장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럼 이게 틀린 문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그럴싸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외워놓고 있지 않으면 뭐가 있어야 돼? to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apologize to 사람 for 사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구나. 그 다음에 graduate도요, 얘는 사실 자동사 타동사로 쓰이긴 합니다. 근데 얘는 주로 얘가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누구누구를 졸업시키다, 이 학교가 얘를 졸업시켜주다, 이런 의미로 사용해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그냥 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 from을 안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얘는 자동사다 라고 기억해 놓자. 그래서 얘도 문제에는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graduate랑 apologize 같은 애들은. 그리고 object는요, 얘는 여기 말고 삼형식 여기가 삼형식인가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삼형식이 아니고 멍청한 놈아. 투부정사 단원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떻게 문제를 많이 내냐면 object to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외운단 말이지.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붙여놔요. 요렇게 오답을 많이 만들어놔요. 이 to는 뭐야? 전치사 to잖아.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object to ing가 맞죠. 그래서 object 같은 동사는요, object to ing라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마치 look forward to ing, contribute to ing 이렇게 외우듯이. 그리고 agree는요, 누구누구에게 동의하다, 사람 앞에다가 to를 붙이거나 with를 붙이고, agree는 목적어로 대절을 취합니다. 내용을 취하는 애들이에요. 누구누구의 의견에, 누구누구가 한 말에 동의하다 할 때는 사람 앞에 전치사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 agree to with 뒤에 사람이 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agree with는 사람, 사물이 다 와요. agree to 사람, agree with 사람, 의견. agree with는 둘 다 가능. 그리고 reply는 뭐 대답하다니까. 누구누구에게 대답하다. 대답하다는 그냥 의미 자체가 딱 봐도 자동사 아니에요. 그죠? 나는 대답했다. 끝. 그리고 누구누구에게에서 전치사 붙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요거는 저기 EP3 친구들한테는 그냥 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외울 거 많으니까. 얘네들은, 너님들은 외우세요. 앞에 있는 것들 어느 정도 외워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얘네들은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어떤 의미냐면 he announced 뭐 할까요? us bunch of new product. 요런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전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그는 우리에게 신제품의 출시를 발표했다. 그럴싸하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 to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는 건 사형식 문장을 준 다음에 맞았게 틀렸게 맞춰봐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 얘네들을 다 외우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좀 뭉뚱그려 보면 어떤 유형이냐면 정보 전달형의 동사들이에요.
그리고 얘들의 공통점은 목적어로 내용을 취한다. 그래서 explain은 당연할 거고 announce도 그렇고 suggest도 제안한다라는 거니까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거잖아. introduce 그렇고요. prove는 입증하는 건데 입증한다라는 건 입증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설명이 필요하잖아. 그러니 얘도 정보를 전달, confess 마찬가지, propose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동사들의 묶음이구나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눈도장을 좀 찍어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 애들이 explain이에요. 그래서 얘는 문제에 자주 나와요. explain이나 suggest나 announce 정도는 좀 기억을 해놓자. 그 다음에 4번 타동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들. 그래서 얘네들도 외우세요. 네, 이거는요. 물론 비단 내가 내일 주간 테스트 문제 내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문법 교재로 쓰려고 책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장으로 뒤에 이제 문제만 달면 일과 완성인데 문제는 영원히 달 계획이 없어요. 이거 일과 만드는데 한 반년 걸린 거 같거든요. 이딴 걸 왜 반년이나 걸리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루 종일 이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 제 시간표를 보면 오늘 5시부터 11시 반까지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짬짬이 만드는 거지. 그러니 존나 오래 걸려서 일과를 다 만들어 놓고 씨발 영원히 못하겠다 하고 때려쳤어요.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좋더라고 써먹기가. 그래서 만들 때 얘네들은 매우 중요해요 라고 제가 표시를 왜 해놨냐면 이거는 독해건 서술형이건 문법이건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문제로 많이 나온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동사들인 거고 카테고리를 좀 기억해 놓읍시다. 정보 전달의 of. 그럼 당연히 이 동사들은 어떤 동사들이 쓰이겠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동사가 쓰일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전달 of는 A of B. 해석은 어떻게? A에게 B를 마치 사형식처럼 해석한다.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말하기도 하냐면 원래는 사형식 동사인데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 전치사를 끼워 넣은 거다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나는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이 말을 알으라는 게 아니라 사형식처럼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A of B, A from B, A with B, A of B, A for B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형식처럼 해석을 하는 게 낫겠더라. 그럼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외웠잖아요. 금지의 from은. 그죠? keep A from B,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 ban A from B 이런 애들. 그래서 얘도 사형식처럼 본다면 A에게서 B를 막다. 이런 의미잖아. 그리고 공급 제공의 with는요. provide, present, supply, equip 다 뭐예요? 공급하다, 제공하다의 의미예요. equip은 장착시키다, 장비시키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여기다 뭐 하나 정도만 더 적어 놓읍시다. 쓰면서 까먹었는지 빼먹었네요. 여기 하나만 더 합시다. furnish요. 글씨를 발로 써서 좀 그런가? 좀 크게 멀쩡하게 써보면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온 애들이요. 박탈 제거의 of. 얘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표현으로 get rid of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뭐뭐를 제거하다. 그때 사용된 of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rob, deprive, rid, clear, relieve A of B. 그래서 relieve는요. 주로 어떤 상황에 쓰이냐면 환자에게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다 이런 예문에서 많이 쓰여요. 근데 완화시킨다라는 건 통증을 일정 부분 없애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거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좀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일어나라 좀비들. 자, 강령수를 시작하지. 불편하게 조세요 이 자식들아. 난 편하게 자는 새끼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불편하게 조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자는 걸 싫어한다랑 되게 같은 맥락인데 이게 봐봐요. 니들이 보기에 내가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띠껍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이건 자겠다는 거잖아 애초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랑 반대로 되게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있어요.
이게 똘망똘망한 당연히 좋은데 그거만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애들 그 앞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안쓰럽고 뭐랄까 기특하고 이뻐요. 보기가 이쁘진 않지. 미관상 흰자위가 많이 보이니까 미관상 예쁘다는 마음은 그 마음이 이쁘다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죄책감을 일정 부분 느낍니다. 시발 내 탓인데? 난 왜 걔를 재우고 있지? 이러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뉘앙스로 불편하게 졸아주세요. 그 다음에 사유 이후 for는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전치사 for는 목적 이외에도 원인을 나타내기도 하죠. Thank you for your help 이딴 표현에서요. 그리고 기타 주의해야 할 동사들 얘네들은요 그냥 알아놓읍시다. 얘네들이 딱히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이런 애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냥 영작 능력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say는 삼형식 동사로 뭐를 목적어로 가진다? 내용을 목적어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즉 say는 목적어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말했다는 꼭 전치사를 동반하자. talk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일형식 동사니까 항상 talk to 사람, about 혹은 on 아니면 over 내용 요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talk over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만 적어놓읍시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talk over 하면요 여기 뒤에는 마저 씁시다. 뭐 tea나 coffee 등이 오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커피 한 잔 할까 이런 정도의 의미. 하다 내지는 하면서 이야기하다. 뭐 일종의 관용 표현 같은 거예요. 왜 우리도 커피 한 잔 한다 하면 커피만 먹진 않잖아요. 누구랑. 야 우리 커피 한 잔 하자 가가지고 커피만 먹고 내려놓고 다 일어나진 않잖아. 그죠? 그 다음에 speak는 talk랑 거의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일형식 동사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삼형식으로 사용될 때는 뭐를 목적으로 취한다? 언어의 이름을 목적으로 취하더라. 그죠? 그래서 I can speak Korean 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는 일형식 동사로 기억하자. 활용법은 talk랑 둘이 거의 비스무리하더라. 그래서 speak to 사람, on이나 about 내용 이런 식으로. 다만 talk는 담소에 가깝고요. speak는 연설에 가까운 정도의 약간 의미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tell은 3, 4, 5형식으로 사용되는 동사죠. 그래서 tell이 5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형태? tell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의 형태. 이게 tell의 5형식이죠. 타형식은 간목, 직목 당연히 둘 다 명사구가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표현이 써있는데 우리 교재에도 있지 않았나? 동족 목적어. 얘는 원래 동사는 일형식 동사인데 동사 본인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에만 특이하게 삼형식이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이 live thy dream 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았다 끝인데 목적어를 달았네? 뭐를 살았어? 삶을 살았어.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게 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사형식 수요동사들인데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는 애석하게도 흑백이라서 빨간색이 안 보이죠? 여기 지금 나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건 중학교 때부터 많이 외우잖아요. 전치사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붙이는데 to, for, of 중에 뭐를 달까? 그래서 to가 붙는 애들은 되게 유명하고 대표적이고 그냥 느낌만 봐도 사형식 같은 그런 동사들이고, 우리가 좀 많이 외워줄 필요가 있는 건 얘네들이죠. 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for하고 of요. 그래서 제가 원래 머리 글자 만들기 이런 걸 잘 못할 뿐더러 잘 안 만들어요. 만들어봤자 그럴싸하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나마 이거 되게 옛날에 그 어떤 제가 강의를 처음 할 때쯤 됐을 건데 어떤 중딩 새끼가 이걸 이제 나열을 하면서 외우라고 시켰더니 외우기 쉽게 막 말을 만들어주세요 막 이지랄을 한 거예요. 한 중1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 글자 합쳐보면 MBC에서 개를 파는 CF송이 나와요. 그래서 개 사세요, 개 사세요. 말이 그렇다고. 그래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감명을 받아서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주문해요. 여기 개 한 마리 주세요. 관악구 신림동인데요. 봉천동인가 여기는? 뭐 아무튼 그렇게 기억을 해 놓읍시다. 그래서 make, buy, cook, do, get. 여기서 do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해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요때 아마 나머지들은 다 이해가 갈 건데 do가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쓰여지냐면 do, good, to 머시기 혹은 do, 사람, good. 네, 물론 얘는 원래 이제 형용사잖아요. 이 got을 명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do good 하면 좋은 일을 하다. do 사람 good 하면 여기가 간목, 직목의 형태로 쓰인 거예요. 사람, 누구, 그죠? 이 새끼야? 저기요? 응?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간목, 직목이고, 누구누구에게 좋은 일을 해주다. 호의를 베풀다. 뭐뭐에게 좋게 만들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get이야 가져다 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choose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골라주다. find 찾아주다. sing 노래해주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of를 사용한 애들은 뭐 그냥 언제나처럼 ask 하나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ask의 파생형 ask는 묻다 혹은 ask A to B 형태가 쓰면은 A to B 형태로 쓰이면 요청하다 부탁하다에 가깝죠. 그래서 묻다라는 의미를 갖는 다른 동사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야? 요구나 요청에 관련된 동사들이죠. 첫 답시다. 그만 싸워 이 멍청이들. 초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앞에 초딩이 너무 많아요. 아 지도 초딩이에요. 그냥 아니고 자 봅시다. 다시. 루미야 지인이 좀 깨워줄래? 죽은 것 같아. 일어났다. 봅시다. 얘네들.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은 여기는 잘 푸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얘네들 여기에다가 뭐 예컨대 여기 2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다가 for 같은 거 집어넣고 맞았게 틀렸게 이딴 문제를 좀 내놨어요. 정확한 디테일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전치사 뭐 들어가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내놨고요. 그리고 사형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형식 동사들 즉 뭐라고? 항상 사형식으로만 써야 되는 애들 그닥 많지 않아요. 얘네들 forgive, pardon 얘네들은 둘 다 용서하다죠. 용서하다, 양해하다. save는 아껴주다, cost는 돈이 들게 하다. 둘이 반대말. 그래서 돈 들다, 돈 아끼다의 의미 용서하다 그 다음에 부러워하다. 뭐 일종의 감정 측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그래서 요 정도 외워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외우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세요. 얘네들은 딱 문법 문제, 그러니까 문법 교재가 아니고서는 이런 걸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는 목적격 보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길게 하는 게 사실 오형식 동사 설명의 본체인데 오형식 문형 설명에 근데 요거 디테일하게 얘기 길게 안 해도 괜찮죠?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하고 뭐?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명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준동사가 있다. 카테고리를 크게 나눠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보어는 딱 두 가지 보어. 명사류의 보어냐, 형용사류의 보어냐. 보어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주격 보어라면 주어랑 주격 보어 이퀄 관계인 거고, 목적격 보어라면 목적어랑 보어랑 이퀄 관계인 거고, 형용사의 경우는 뭐예요? 이퀄 관계가 아니라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한다. 즉, 얘는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동사의 정의가 주어의 상태, 성질, 행위, 동작을 서술하는 게 동사죠. 설명하는 게. 그럼 목적격 보어의 정의는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한다라는 건 뭐랑 정의가 되게 비슷해? 동사랑 정의가 비슷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얘는 목적어의 동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는 주술관계, 주어 서술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되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마치 주어랑 서술어 같은 관계다. 아래 예문 보면 내 영어 성적이 우리 엄마를 기쁘게 했어요.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죠. 그럼 엄마가 기쁘다. 엄마의 상태, 성질을 서술한다. 마치 둘이 주술관계 같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준동사,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보어로 쓰일 수 있는 준동사는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분사가 있겠죠. 그래서 동명사가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당연히 명사에 준하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걸 빼먹었네요, 제가. 동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당연히. 그럼 동명사 말고 다른 준동사, 투부정사나 분사 남았네. 그럼 현재 분사는 능동관계인 경우에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고,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뭐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조금 써볼까요? 야, 나와라. 이렇게 셀프 올려서 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동사. 대표적인 애가 뭡니까? 지금 여기 예문에 있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맨날 그냥 외우라고 시키는 애들이에요. 네 가지.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은 보기에 따라서 이게 5형식이 아니라 3형식인데? 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문장의 형태를 기억하자고 얘네들 뒤에 요 동사들 뒤에 목적어, 네, 이렇게 합시다. 명사, 그리고 ing 꼴이 오더라. catch, find, keep, leave는 뒤에 명사, ing 꼴이 오더라. 그래서 이걸, 요 ing를, 야, 이거 동명사고, 이 동명사의 의미상주어야, 요 명사가.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3형식이고 5형식이고 뭐가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의 형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동사들 뒤에는 명사 다음에 ing를 취하더라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마치 5형식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그냥 5형식 분류에 집어넣어서 목적격 보어로 ing 취하는 애들이라고 학생들한테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보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가는 애들, 현재 분사가. 물론 어떤 경우에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능동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보어 자리에 뭐 넣을 거냐? 투부정사 넣을래? 원형부정사 넣을래? 현재 분사 넣을래? 하는 거 항상 능동일 때 이야기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관계면 그냥 항상 뭘 쓰면 돼요? 과거분사를 발라놓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어때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능동관계일 때 일반적인 대부분의 5형식 동사들이죠. 얘네들이 대부분이라는 건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아까 4개 적었던 애들 catch, find, keep, leave 4마리 빼고 나머지는 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킵해도 괜찮죠? 사역동사,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목적격 보어로 취한다. 물론 능동일 때. 그리고 준사역동사는 help 하나가 있고, 근데 뭐 왠지 모르겠지만 get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자꾸 있어서 일단 먼저 읽어보고, 준사역동사 help 하나 있고 원형부정사를 취하는 사역동사를 따라하는 측면도 있고 투부정사를 취하는, 즉 일반적인 대부분의 5형식 동사 같은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비교 혹은 참고로 get은 5형식 동사로 5형식 문장에서 시키다, 만들다 정도의 의미를 사역동사 같은 의미를 갖지만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한다죠. get은 되게 의미가 많은 동사잖아요. 그쵸? 3형식, 4형식, 5형식을 다 쓸 수 있고 천차만별의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게 get이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아까 얘기했죠. 능동일 때 원형부정사 말고 뭐도 취하기도 한다. 현재 분사를 취하기도 하더라. 뭐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요 얘기 조금 더 하고 갑시다. 요 dancing의 의미, 목적격 보어로 지각동사가 ing가 사용되는 경우는 뭐예요? 진행 중인 동작을 주로 일부 목격한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의 경우는 dance는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본 경우. 그래서 제가 되게 항상 똑같은 예를 그리는데, 얘가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가 하나 보여요. 얘는 머리가 모자를 쓴 걸로 합시다. 근데 친구가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춤을 추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 새끼 아는 놈인데 하고 잠시 바라보다가 내 갈 길 가야지 하고 슝 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춤추고 있는 동작을 잠시 본 거죠. 이 경우에 뭐야? I saw her dancing. 여자니까 머리카락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다가 얘가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지? 나 아는 앤데 쟤 이러고 좋아 친구 내가 지켜봐 주지 이러고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같이 가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죠. 이 경우에는 댄스를 쓰더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해봤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렵게는 안 냈어요. 근데 성현이는 작년에 풀어봐서 알잖아. 작년 시험보다는 어렵게 냈어요. 대신 문항수가 적어요. 15개인가 밖에 안 냈어. 근데 지금 내가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를 다 말해주려고 요 프린트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우라고 하신 것만 외우면 돼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어디 갔을까요? 형광펜이나 여기는 뭐 내용밖에 없으니까. 봐봐, 여기는 별표가 없잖아요. 여기는 설명을 되게 길게 했잖아요. 얘는 문제를 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되게 오래 얘기했잖아요. 별표가 드럽게 많잖아요. 문제를 냈겠죠. 여기도 별표를 쳐놨으니까 문제를 냈겠죠. 형광펜 쳐놓고 여기도 별표가 많잖아요. 냈겠죠. 그래서 겸사겸사 지금 한번 외워놓으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프레시하고 좋은 대가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래 기억에 남을 거니까 지금 그냥 1단원 하는 김에 한번 좀 잘 외워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굳이 드린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교재가 좀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가독성이 뭔 말인지 다 아시죠? 그죠? 모 군이 가독성이 뭐예요? 이래가지고 네,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이유로 드리는 것도 있고 사실은 내가 만든 프린트다 보니까 내가 설명하기 편해서 드리는 것도 있어요. 동사 파트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재가 좀 정리가 내용이 되게 방대하고 많아요. 우리 책이. 근데 조금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정리하시기 편하시라고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에서
중학교 때의 핵심 문법, 제일 중요한 게 사역동사, 지각동사와 목적격 보어의 얘기였다면 고등과정에서 5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가 목적어, 진 목적어. 그래서 저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어딘가에 되게 심취해 계시는데 뭐하는 거야 이 양반아. 가 목적어, 진 목적어인데 뭐지? 쓱쓱 에이 진짜 에이 진짜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고요. 얘네들 또 제가 좀처럼 만들지 않는 앞글자인데 딱 두 개예요. 여기 두 개 M, B, C, K, F. 얘가 C였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MBC 분해 KFC면 딱 좋았는데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T예요. 그래서 MBC, KFT인데 MBC가 아까 사형식이랑 겹쳐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MBC가 사형식이랑 겹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make 빼고 나머지 애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사고나 인식에 관련된 동사예요. 그러면 make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BC가 베이크나 쿡이나 추수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걔네들은 사고나 인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believe, consider, know, find, think 전부 다 뭐더라? 생각 관련된 거예요. 우리 머리 관련된 거. 그래서 얘네들은 형태를 어떻게 써야 되더라? 목적어 자리에 5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에 to 부정사나 that 절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 자리에 뭘 세운다? 가 목적어를 세우고 목적격 보어는 순서대로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맨 뒤로 to 부정사 대절로 가는 거더라. 가주어 진주어는 안 쓴다고 틀리질 않잖아. 그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쓴 문장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피되는 거고. 다만 얘는 뭐야? 항상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목, 진목 동사들이 보이고 얘네들 뒤에 it 보이고 뒤에 투부정사 보이면 아 가목, 진목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볼 동사들은 make나 consider, find 정도예요. 얘네 셋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make, consider, find, it 보이면 뭐야 가목적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문장이 좀 긴데 make it, consider it 뭐가 보이면 그 뒤에 좀 길면 그래서 요렇게 써주셔야 되더라. 예문 하나 볼게요. I find 잘 안 보이네. To adapt to my new working environment easy. 이 문장은 나는 깨닫게 되었다죠. 뭐를 깨달은 거야? 여기까지가 목적어 덩어리예요.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 적응하는 거네요. 내 새로운 작업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 근데 보세요. 아까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동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말하자면 얘가 주어인 셈이고 얘가 동사인 셈이에요. 가주어, 진주어 때랑 똑같아요. 동사 되게 짧잖아요. 근데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어를 가주어로 바꾸고 얘가 뒤로 갔었죠. 이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목적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보어가 빨리 나와야 가독성이 높아져요. 영어에서는.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서술어가 뒤에 나오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가독성이 떨어져. 그러니 가 목적어를 세우고 얘는 진목적으로 뒤로 보내더라. 그래서 올바른 문장 형태는 뭐다? I find it easy.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가목 세우고 목적격 보어 세워. 아 나는 쉽다는 걸 알았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안 거야? 이걸 안 거죠. 이게 되게 쉬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5형식으로 쓰일 수 없는 동사들인데요. 이건 외우시면 좋고 아님 말고 기억하실 만한 동사들은요. say, hope예요. 얘는 hope는 특히 아래 예문이 있어요.
되게 그럴싸하게 읽히지만 틀린 문장입니다. We hope you to come back. 그럴싸하거든요. 네가 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안 됩니다. hope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형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기를 희망한다. 주술 관계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hope는 반드시 대절이든 뭐 if절이든 명사절로 표현해 주어야 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요 뒤에는 이제 정리예요. 정리나 혼동하기 쉬운 외워야 되는 동사들인데 얘는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간간히 문제로 나옵니다. rise, raise나 lie, lay 같은 애들.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닥 문제로 덜 냈을 것 같은 애들은 여기죠. seat요. 뭐 얘네들은 안 해도 괜찮죠? 이런 애들은 lie,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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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id, laid는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처음 본 애들은 아닐 거니까 보고 혹시라도 내가 암기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외우시고요. rise, raise도 마찬가지. 자동사, 타동사죠. 여기에 arouse가 보이니까 그냥 보인 김에 하나 써놓읍시다. arise의 과거형인 arouse가 있는데 얘랑 생긴 게 되게 비슷한 애 하나 있지 않아요? 요렇게 쓰는 arouse라고 있죠, 얘는. 혹시 아시는 단어일까요? arouse? 몰라요? 얘는 감정이나 느낌 등을 유발하다, 뭐 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합시다.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주로 cause 같은 의미인데 유발하는 내용, 어떤 게 발생하냐면 주로 감정이나 느낌이나 태도, 행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특히 쓰이고 얘는 그냥 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D 붙으면 돼요. aroused 이렇게요. 그 다음에 seat는 얘네들은 어디 갔을까요? 예문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럼 보통 문제에 많이 나오는 애는 뭐냐면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요런 표현을 적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seat는 앉히다니까 sitting man이라고 말하면 누군가를 앉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앉아 이러고 있는 사람이 sitting man이고, 그럼 앉아 있는 자는 뭐라고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 seated man,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죠. 앉혀진 사람의 의미로 써주셔야 맞겠다. 그 다음에 fulfill, 여기는요, 얘는 중학교 때 이미 다 외우셨을 거고 혹시 얘가 생소하실 수도 있겠다. fail, 얘가 규칙 변화하는 타동사로 쓰이면 뭔 의미더라? 쓰러뜨리다, 넘어뜨리다예요. 나무를 쓰러뜨리다 혹은 때려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다, 이런 정도의 의미. fail, failed, failed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 지금 형광펜이 제가 원래 쳐놨는데 형광펜이 인쇄가 안 돼갖고 어딨냐, so 어디 갔죠? 얘하고가 지금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은 애들 표시해 놓는 거예요. 얘하고 요렇게 발음이 같고 요렇게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C의 과거형 saw 같은 경우는 미국식 발음으로는 싸에 가깝게 발음을 하죠. saw. 근데 영국식 발음은 so라고 하죠. so. 오를 되게 강하게 발음합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이건 so우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다 발음 끼워 이렇게 달아놨어요. so우로 발음하더라. 발음이 특히 헷갈리는 친구는 얘예요. C 뿌리다. SEW. 쉬운가? 뭐라고 읽지? so예요.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앞에 했던 내용 그냥 복습할 때 외워라, 암기할 필요가 있는 동사들 나열해 놓은 거고요. 맨 뒤에는 동사 변화입니다. 그래서 AAA 변화하지 않는 불규칙 동사들. 그래서 T자로 끝나는 친구들이죠. cast, cut, hurl, put, shot 이런 애들. hit,
let 같은 애들, 그리고 A, B, B는 과거, 과거분사 똑같은 애들, A, B, A는 come, become의 유형이죠. 돌아오는 애들 갖다가. 그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제일 많은 규칙 변화하는 동사들, 이거 뭐 좀 요 정도까지는 외워야 되지 않겠냐 싶은 애들 정도 정리해 놨으니까 쭉 훑어보시고 안 외워진 거 있으면 간단하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요 프린트는 여기까지 하고 교재로 돌아가 봅시다. 아씨, 여기 마우스가 안 먹잖아. 어디있지? 우리가 토요일날 수업을 했구나. 그래서 3형식 정도까지 하다가 프린트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어지간한 내용은 다 겹칠 거니까 슥슥 읽고 넘어가 봅시다. 4형식은 수요동사라고 부르고 어떤 걸 주고받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다. 간접 목적어, 지금 뭐지 필요로 한다. 2번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는 전치사 하나씩 필요하게 되고 to, for, of 필요한 동사들 나열되어 있어요. 얘는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라기보다는 전치사들이 얘네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전치사들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impose 같은 경우는 부과하다 이런 의미잖아.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뭐뭐를 내용 뒤에 사람의 형태로 쓰여요. 얘네들은 동사 뒤에 내용 그리고 온 대상이나 주로 사람.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문미로 보낼 수 없는 동사, 이게 뭐냐면 아까 프린트에서 보셨던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동사들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3형식 전환 불가 동사들이더라. 그 다음에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는 아까 똑같아요. 프린트에 있었던 애들. 4형식으로 쓸 수 없는 3형식 동사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뭐 explain이나 suggest 정도는 잘 기억해 놓읍시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얘네들은 내용을 목적어로만 취하더라. 그 다음에 5형식 넘어가 봅시다. 14페이지. 오형식은 불완전 타동사이고 여기도 아니요? 누가 뭐라고 한 것 같아서 뭐 잠꼬대 하셨어요? 아, 네네. 목적격 보어가 명사인 경우 어떤 관계이더라? 뭐 이퀄 관계이더라 라는 이야기고 He is a gray scholar 이 형식일 때는 이 얘기하는 거죠. 주어랑 주격 보어랑 같아 이런 의미이고 5형식일 땐 뭐야?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괄호 쳐버립시다. 수동문이 몇 형식 문장인가를 정하는 거는 뭐랄까요? 이게 의견이 합치된 부분이 아닌데 그냥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로 전환된 B 플러스 PP 형태로 바뀐 동사가 하나의 동사라고 친다면 마치 이 형식 같지 않니? 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요. The author, 이 저자는 믿어져요. 이걸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쳐보면 주어 동사 to be shy. 주어 동사 to be의 형태는 아까 판명 동사랑 되게 비스무리하지 않아요, 형태가? 그죠? 그래서 마치 이 형식 같지 않니? 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그닥
꼭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이해되시는 만큼만 보세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이제 형용사인 경우에는 어떻더라? 목적어의 상태, 성질을 설명하더라. 물론 목적격 보어가 준동사인 경우에는 상태, 성질 이외에도 행위나 동작까지 설명할 수 있더라. 그러면 정말로 그때의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동사 같은 역할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목적격 보어의 종류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동사, 사역동사들 위에 지각동사, 아래절에 사역동사 써 있고 내려갑시다. 얘네들 많이 겹칠 겁니다.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인데요. 뭐 그냥 외우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얘네들 아까 프린트에 있던 거 이외에 뭔가 조금 추가되어 있네요. wait for 목적어. 이 뒤에는 뭐가 붙기도 해요? 그 뒤에 투부정사까지 달라붙기도 하죠. 투부정사까지 붙으면 뭐야?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를 기다리다 라고 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 얘네들도 좀 되는 만큼 많이 외워 놓읍시다. 내용 겹쳐요. 공급동사. 아까 제가 프린트에 이렇게 음영 처리돼 가지고 저는 아까 타동사랑 함께 쓰이는 전치사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었죠. 그 중에서 with가 조금 많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글쎄요, 중요도를 굳이 따지자면 supply, provide, furnish, present, equip 이 정도 있겠네요. 우리가 자주 보는 동사들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얘 시제에 나와야 되는데 시제 내지는 접속사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시제에서 다시 봅시다. as soon as라는 부사구하고 혹은 부사절을 이끄는 as soon as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인데 아무리 봐도 부사 단원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얘는 시제 때 다시 합시다. 어차피 여기 도치문의 형태도 이야기해야 되고 시제 때 이거 그죠? 책을 안 바꾼 거예요? 그 책 그대로예요. 근데 영준쌤이 파일을 새로 보내주시길래 뭔가를 수정을 했나 싶었죠. 그죠? 작년에도 그랬던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2단원 여기부터 2단원 시작인가? 싶기도 시제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두 번째 단어 시제 파트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요렇게 그냥 내용만 줄줄줄줄 하면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1단원 내용 보고 차라리 문제를 조금 같이 풀어보고 하는 게 나을까요? 뭐요? 팅커벨? 어떤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풀으라고 안 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 푼다라고 하더라도 저 문제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이렇게 그냥 내용만 보고 넘어가 버리면 내 목만 아프고 끝인 것 같잖아. 팅커벨 쌍년아 꺼지라고. 좋게 불러주니까 이 개년이. 잡았나요? 네. 없는데요? 떨어졌어요? 왜 있지? 그래요? 뒤졌으면 됐다. 이거네. 라이터가 있어 이걸 태워주겠는데. 거지 같은 년. 진짜 무섭다. 혹시 라이터 있는 분? 손 들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피하다니. 아니 이 학원에 밤에 혼자 있잖아요. 모기를 존나 물려요. 진짜. 너 어제 알았지? 응. 어제 느낌 왔지? 아니, 그러니까 앞에 모기가 이렇게 그냥 지나. 잡잖아? 다른 애가 금방 또 와 그 자리로. 부담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과 시간 동안에는 모기의 잠재적 먹이가 될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많잖아. 100명이 넘게 있는데 너네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한 12시가 넘어가면 학원에 나 혼자 있잖아? 그럼 여기에 있던 그 많은 먹이들을 먹고 살던 모기가 다 나만 보고 올 거 아니야. 이 쌍년은 나 안 좋아해도 괜찮아. 망할 년. 와, 모기 잡다가 진짜 밤샌다니까? 그래서 밤에 요즘에 이렇게 작업할 때 원래 막 이렇게 팔 걷고 하고, 원래 나는 긴팔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답답하고 더워서. 근데 이 학원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모기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싸매야 돼. 그러면 얼굴에만 알짱거리지. 빈대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되게 잡기가 쉬워요. 뭐 아무튼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까 드렸던 그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그럼 조금 같이 풀어볼까요? 조금씩이라도. 아까 드렸던 프린트가,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았어? 20문제, 10분이 채 안 남았는데 다 푸실 수 있죠? 일단 쭉 푸세요. 푸시고 어렵다 싶은 것만 같이 봅시다. 답지 드렸으니까 빨리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답을 먼저 보지 말고 이 망할 놈아. 다 어렵다 했어요? 어? 다 어렵다 했어요? 그 2표로 내려드릴게요. 보고 푸세요. 금방 그냥 푸는구만. 언제 다 찾고 있으래. 아니요? 나 수업해야 돼요. 테스트 못 쓰면 어떡해요? 왜 못 봐요? 수원 딸이랑 수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볼 거예요. 저기 수원 특강 듣는 분들은 1시 반에 볼 겁니다. 1시간이요? 어. 한 10시 찍었네요. 그 너네 시간 없어요. 다 확인하고 잡은 거예요. 너네 그 시간 비어 있어요. 수원 특강 전에 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응. 끝나고 있어. 수학 MR 포라고요? 그거 다 보고 잡은 건데? 1시 반이 아닌가 보다. 12시 50분인가 보다, 그러면. 1시간 아, 그래요? 3시 20분으로 돼 있어. 3시. 3시 20분이에요? 아니, 그건 너네 원래 시간이고. 테스트가 3시 20분에 돼. 이번 주랑 바뀐 그거구나. 네, 이번 주는 돼요, 이번 주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볼 건데, 어차피 잠깐만, 성현이 주간 테스트 그거 수원 특강 듣니? 안 듣지? 그럼 상관없어. 너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요, 월요일 날 5시에 오시면 돼요. 야야야야야야, 내 말 듣고 있냐? 다음 주부터 수원 저기 특강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번 주는, 내일은 몇 시였지? 12시 50분에 보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5시에 볼 거예요. 주말 지나고 월요일 5시에. 1대1이 있어요? 그럼 1대1이 있는 사람은 김영순 실장님이 따로 봐주실 거야. 그러면 문제 유출되는 거 아니야? 그 유출 좀 되면 어떠니? 그 유출 좀 되면 어때, 유리한 그거? 거, 아니 너무 얘네들 유리한 거 아니야? 수원 안 듣는 사람은 억울해서 살겠다. 내가 MR 쓰인 거 어떻게 해요? MR 쓰인 걸. 내가 MR 쓰인 거 어떡하라고. 나였으냐? 첫 페이지는 다 풀었어요? 네. 첫 페이지에서 모르겠는 거 있었나? 한 문제 풀었는데요? 한 문제 풀었다고요? 네.
야, 속도가 안 돼가지고. 속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넌 읽질 않고 있는 거잖아 그냥. 시베리아 머스키. 이런 존나 의도성이 느껴지는데 저거? 근데 있어. 어? 아, 맞다. 요 문제에서 제가 그대로 주간 테스트 문제를 한 2개 냈을 거거든요. 두세 문제 정도? 3개를 넘진 않는 것 같고 2개인가? 3개인가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보세요. 네, 아예 고스란히 드래그, 복붙. 많이는 아니고 2문제? 2문제인 것 같아요. 2문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10번이요? 틀린 걸 고치는데 답이 버전이 2개예요. 어? 네, 있어요. 서술형? 거기도 서술형? 그런가? 반반? 뭐 그냥 내 기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첫 시간인데. 첫 시험이니까 좌절감을 맛봐야지. 좌절해야 공부하지. 근데 좌절할 만큼 문제가 어렵지도 않아요. 서술형? 서술형? 반반쯤 되나? 서술형이 압도적으로 많은가? 반반쯤 되나 본데요? 반반쯤? 그럼요. 서술형이 있지요. 왜요? 내 맘이에요? 원장님 시험 문제는 항상 다 서술형인데? 그거 원장쌤 문제는 그 게임 때문에 응, 뭐 몰라. 누군가 냈겠지. PhD 내시는 거죠? 다 틀린 거 같은데, 왜요? 다 틀리면요? 내가 인트라넷에다가 위기 탭에 글을 올리고 원장님이 불러가겠죠? 근데 노력해서 푸는 흔적이 있는데 다 틀렸으면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노력해서 다 틀릴 리가 없어요. 일단